네, 22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공천 구도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그널픽에서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시고 총선의 판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부산에 계속 계시잖아요. 네. 요새 많이 바쁘시죠? 아무래도 지역구 활동하느라 예. 서울에 올라올 일이 예전보다는 좀 줄었죠. 아, 저희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네, 어제 막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장해찬 최고 보겠다고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궁금한 게 부산 지역 다니고 계시니까 네. 지난 선거에서 사실 부산 지역 의석 많이 얻기는 했는데 네. 최근에 좀 민심 어떤지 궁금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재명 대표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엑스포 유치가 좀 어려워지면서 부산 분들이 실망하신 것이 있었는데 네, 그게 아쉬움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헬기 전원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의 부산대병원 무시는 예, 분노를 유발하는 이제 행동과 발언이었거든요. 물론 비습 사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대전제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네, 지역 의료와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뭉갰기 때문에 예, 돌아다니면 그래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예, 제가 부산 민심에서 이재명 대표 덕을 톡톡히 본다고 한 건 단순히 헬기 전원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한두 달 전인가요? 또 부산에 와서 최고위를 주재하는데 예. 산업은행의 산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아, 산업은행 이전이 지금 부산 지역의 최대 현안 아니에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예. 최대 현안인데 아니 산업은행의 산자도 안 꺼낼 거면 부산에 왜 왔냐? 이런 의견들이 많고 여기에 네. 대해서 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들이받아야 돼요. 아, 제가 만약 민주당의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이 3인방이었다면 네. 이재명 대표 당 대표실 앞에서 삭발이라도 합니다. 아, 근데 이 세 분 말로만 산업은행 하면서 너무 잠잠하게 이재명 대표 눈치만 보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부산 민심을 민주당에게서 차갑게 돌아서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바닥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재명 대표 그 부산에서 습격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얘기를 뒤에 좀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저도 실제로 부산 지역 의원이나 뭐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표가 부산대에서 치료를 잘 받고 퇴원했으면 선거에 질 수도 있었는데 이 대표의 어떤 이런 판단 덕에 좀 이기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 만약에 봐요? 저였다면 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와서 여러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부산은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부산이 저를 이랬을 살리셨습니다. 거예요. 뭐 이런 네. 얘기하면서 그런데 물론 뭐 건강도 걱정되고 가족들의 여러 가지 선택도 있었겠습니다만 부산과 지역 의료에 대한 불신이 드러났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예. 정무적 감각도 아쉬운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산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대에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말렸다고 들었어요. 여의도의 풍문으로는. 그 부산대도 그리고 외상센터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종합병원이잖아요. 중증외상센터 규모나 이 1년에 보는 환자 수가 서울대 병원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예. 규모도 더 크고 전문의도 이 중증외상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네. 계속 정부로부터 A 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선택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은행에 대한 외면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지금 부산 민심을 민주당으로부터는 돌아서게 만들지 않았나. 물론 윤석열 정부 더 잘하라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대안이 민주당은 아니다라는 게 바닥에서 느끼는 확고한 민심 같습니다. 엑스포에 대한 어떤 좀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그건 좀 많이 없어진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 우리 부산 분들 특징이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래 마 잘했다 예. 뭐 웃자겠노 뭐 고생했다. 이런 네네 예. 이런 또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또 부산시가 북항을 엑스포 이상으로 또 개발하고 네. 산업은행을 끌어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차질 없는 부산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죠. 예. 제가 사실 어제 축구 16강 볼 때 사우디한테 또 질까봐 엑스포도 지금 사우디한테 졌는데 또 질까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다행히 이제 8강 가가지고 예, 조금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통쾌했습니다. 예. 네. 부산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발표된 걸 보면은 PK에서는 조금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조금 올랐다면은 오히려 이제 어찌 보면 영남권에서 그 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건데 엑스포 민심도 조금 이제 누그러졌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 수치에 저희가 일희일비하지는 않고요. 예. 그 엑스포 발표 이후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지고 사과를 하는 모습, 네. 또 부산을 찾아서 여러 기업인들과 함께 부산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도 같이 동행했었는데 예.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또 아무래도 수도권과 서울, 경기도 위주의 공약 발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 같은 경우 30년이 넘으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또 GTX 조기 개통과 착공. 아무래도 최근 정책의 방향이 수도권에 좀 맞춰 있다 보니까 예.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 지지율은 좀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이 영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민생 정책이나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지금의 어떤 한 주의 이런 편차는 크게 의미 없이 다시 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도 많고 좀 출마하려는 원외 인사도 많다 보니까 민주당의 잡음이 좀 크다면 사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 예상자들이 상당히 몰린 지역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구, 중영도 이 지역인데 김무성 전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이기도 했고 다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여기 또 뭐 전직 장관 출신 인사들 출마설도 돌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이런 지역들이 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잡음이 좀 일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가요? 근데 공천 관련해서는 어느 당이나 어느 시기나 일정 부분의 소란이라고 할까요? 잡음이 없을 수는 없죠. 후보들이 예. 많이 몰리고 또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역대 데이터로 보면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곳이잖아요. 현역이 많고 예. 영남에서 현역 물갈이가 많이 될수록 수도권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은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물갈이를 많이 하고 새로운 인사를 등용할수록 수도권 성적이 좋았고요. 예. 그래서 이 영남에 있는 현역 기득권들을 어떻게 깨고 개혁 공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김무성 전 대표가 말하는 상향식 공천이 일단 듣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게 관철되면 인지도 있는 사람, 현역 국회의원들이 천년 만년 기득권을 누리게 돼요. 오래 정치한 사람들. 네, 참신한 신인들이 뚫고 들어갈 벽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턱대고 뭐 상향식 공천이나 뭐 경선이나 이런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봤을 때 개혁을 하는구나. 이 결과적으로 개혁 공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기득권을 깨고 집어넣느냐가 단순히 영남 선거뿐만 아니라 수도권 판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부산에서도 험지로 좀 꼽히는 곳이 있잖아요. 아까 뭐 전재수 뭐 최재호 박인홍 의원 3인방이 있는 지역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도 좀 대표적인 게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이제 북강서갑인데요. 여기에 이제 대항마로 누구를 내세울 거냐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가 나오는 와중에 서병수 의원 지금 이미 이제 부산 지역 현역 의원인데 네. 다선 의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계신 곳은 좀 양지이다 보니까 여기 옮겨서 북강서갑 가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요. 예. 서병수 의원께서는 부산 시장을 역임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했다는 것은 특정 지역구가 아니라 부산 전체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쉽게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부산 시장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주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만큼 우리 당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라고 고평가를 받는다는 뜻이겠죠. 다만 뭐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들도 결국에는 인물 경쟁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구도와 바람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PK와 TK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힘을 한번 실어줘야 된다. 예. 지금 민주당이 사사건건 법안 예산 다 발목 잡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악법들을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일부 토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한번 지켜보자 하는 구도와 바람이 설정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뭐 낙동강 벨트든 어디든 큰 문제 없이 부산 전역을 국민의힘이 석권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역 일정 가면서 경남 부산을 좀 장시간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직구장에서 야구본 얘기도 하고 네. 그 1992 셔츠도 네. 장해찬 최고도 하나 이제 입었죠. 입으셨던. 정치권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 입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조금 이제 한번 한 위원장이 다녀간 이후에 반응들이 좀 여전히 좀 뜨겁게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그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전국 일정 신년 인사회 중에 가장 열광적인 반응이 나왔던 지역이 부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부산 네. 민심을 위해서. 예, 1박 2일 있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제가 당원들이나 주민들 만나면 한동훈 위원장 왔다 갔을 때 그 환호가 대단했다라고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어떤 바람, 국민의힘 쪽으로 불고 있는 게 아닌가 바닥에서부터 체감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자꾸 뭐 사직구장이나 그 맨투맨 티셔츠 가지고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는 거 참 예. 구질구질한데요. 그렇게 나오는 건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에서의 인기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꼈을 때 부산에서 별 영향이 없으면 네, 아무 언급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대변인까지 나서서 맨투맨이 뭐 언제 발매됐고 사직이 어떻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서 인기가 많다는 걸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초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공천 작업에도 상당히 당이 공천하는 거다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는데 부산 지역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저희 채널A 단독 보도였는데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일단 이준석 신당으로 가지 않겠다, 이제 개혁 신당으로 가지 않고 나는 이제 국민의힘에 남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불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역할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좀 취재해 보니까 실제로 경기도에 좀 상징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는 현역 의원 지역구에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예. 유승민 전 대표조차 이 소위 말하는 이준석 신당에 안 가면 대체 그 당에 누가 가죠? 진짜 갈 사람 네. 없구나라는 네. 걸 한 번 더 증명해준 사건인 것 같고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당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만남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예. 뭐 이 지역구가 어떻다 저 지역구가 어떻다라는 건 좀 앞서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한 가지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에 남아서 이 선거를 위해서 힘을 보태지 않으면 예.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 뭔가 헌신하는 모습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총선 출마 여부나 공천 여부와 무관하게 예.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에 남았다면 모든 당원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예. 뭐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좀 다소 싸늘했던 당원들의 마음도 풀리지 않을까.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에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경선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좀 아프게 좀 지적을 했던 게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였다 보니까 뭐 유승민 의원을 이렇게 당에서 역할을 주면서 쓰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장해찬 최고가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 당 지도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약 만나게 된다면 네. 그 이후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예.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 세게 부딪혔다고 그걸 담아두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나 세게 윤석열 대통령을 경선 당시에 공격했습니까?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계가 나빠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저도 혼날 때도 혼 많이 나고 다음 날이면 또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뭐 경선 때 불편함, 공격 이런 것은 대통령께서도 담아두시지 않고 전혀 뭔가의 어떤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네. 이 당을 위해서 단순히 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유승민 전 의원의 몫인 거죠. 예. 뭐 두 분이 좀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유승민 의원의 그 당 잔류 얘기를 하면서 개혁신당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한번 좀 여쭤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과 일단 합당은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중간 형태, 중간 사이즈의 텐트가 두 개가 쳐져 있는 상태인데 그 개혁신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전망이 어떠십니까? 일단 이
개혁신당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신당이나 갈비신당. 음주운전 재범신당으로 부른다고 여기 정치 예. 시그널에 나와서 그걸 다른 분들이 많이 따라 쓰더라고요. 최근에는. 갈비신당이라 하셨죠. 예, 저는 이 이준석 신당을 보면 캡사이신 범벅이 된 음식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논란이 돼야 되고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네, 자극적으로 그 매운 양념인 캡사이신을 뿌리다가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예. 범벅이 됐어요. 이제는 못 먹는 음식이 돼버린 거죠. 아, 그래서 통증만 남기는 이 공약을 내놓은 뭐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뭐 여자들도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만 공무원 임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은 일단 관심 끌자. 일단 뉴스에 나오고 일단 방송에 나오자. 근데 그건 셀럽의 길이지 이 소위 말하는 관심종자의 길이지 진중한 정치인의 길은 아니거든요. 예. 관심은 끌고 있지만 그게 과연 지지로 국민들의 표로 나타날 것인가. 캡사이신을 뿌려서 자극적이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네. 이 캡사이신이 범벅이 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갈비신당 이후로 오늘 신조어를 만들자면 또 캡사이신 신당이 아닌가. 캡사이신당이다. 캡사이신당이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네요. 아. 네. 어제 양양자 의원이 여기 출연을 하셨었는데 지금 사실 개혁신당 장해찬 최고는 캡사이신당이라고 하는 그 당에 이제 소속된 뭐 전직 의원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양양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어느 지역구에 나갈 거냐 이런 질문에 좀 몇 가지 말해주신 게 있는데 어쨌든 비례대표로 나갈 생각은 없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이 아니면 수도권 출마 얘기를 했거든요. 영남 얘기도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제3지대 어떤 신당이 이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좀 영향력이 있거나 좀 당선권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적어도 지금 영남 지지율을 보면 그럴 가능성 크지 않고요. 예, 뭐 나오는 후보들이 있다면 선거비 보존되는 15%의 벽을 못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이 캡사이신당에서 출마를 하면 국민의힘에 불리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는 무당층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층 내부에서도 정권 견제론을 선택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민주당이 아닌 이 당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예.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고 이준석 네. 전 대표가 보면 의외로 말을 굉장히 잘 바꿉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3당이다, 제3지대다 라는 발언을 이 전 대표가 직접 했거든요. 그렇게 말을 그게 한 적이 캡처가 있어요? 다 남아 있어요. 예. 온라인에 다 돌고 있고. 근데 이제 3지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안 한다는 것도 저는 뭐 순순히 믿기는 좀 힘듭니다. 나중에 예. 가서는 무슨 명분으로 비례대표 나올지도 모르죠. 아마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제3지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당 내부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이제 사실 개혁신당도 있는 거고요. 개혁미래당도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어떤 제3지대의 움직임들이 실제로 뭐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간다거나 중도층 확장에 좀 저해가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근데 중도 확장은 그 두 소수당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게 달린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수원을 방문하고 예. 최근에는 수도권과 경기도에 일정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공약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 가잖아요. 예. 이제 본인 본진도 지키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의 부상과 등장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수세적으로 나오고 저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좀 어려운 수도권을 공세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게 예. 지금 양당의 차이인 것 같고요. 여기에 뭐 나머지 두 정당이 그러니까 개혁 신당과 개혁 미래당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부산도 좀 또 한 번 가시면 좋겠네요. 뭐 그러면 저희에게는 수도권 큰 힘이 되겠죠. 다 도시고. 네. 예. 장해찬 최고 저희 출연해 주시느라고 부산에서 일찌감치 상경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